제74화 거란의 건국자 야유라보기. 2009년 정월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는 전년도에 발굴한 6대 고고 유적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요나라의 태조 야유라보기가 묻힌 조릉이었습니다. 조릉은 내몽고, 적봉시, 파림좌기, 합달 영격향, 석방자촌의 서북쪽에 삼면을 산이 둘러싼 자루 모양의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동남 방향에 터진 곳에 있는 만기격산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높고 큰 만기격산은 마치 커다란 병풍처럼 조롱을 위한 폐쇄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는 풍수지리학이 각광을 받던 시기였으므로 이것이 황제의 능으로 선택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야유라보기의 4대 선조가 태어나고 생활한 곳이었으며 거란, 진랄부의 발상지였습니다. 거란은 단철과 도곰이란 의미이며 거란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400년 전 산업고 용명하다고 위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872년 거란 진랄부의 높은 가문인 야율씨 집안에서 초원의 숫매라는 의미를 가진 아보기가 출생하였습니다. 진랄부는 거란의 8대 부락 가운데 가장 강력하였으며 아보기의 가족들은 이 부군의 우두머리인 이리근을 대대로 선출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리근은 부족의 수령으로 부족이 군사를 지휘하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보기가 출생하기 전에 그의 할아버지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 과정에서 암살당하였고 아보기가 출생하는 시점에서도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으며 할머니 단심타는 정적에게 상해를 입었지만 아보기의 얼굴을 까맣게 칠해 다른 장막에 숨겨놓아 손자의 생명을 살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장한 아보기는 체격이 크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매우 잘하여 300근이나 되는 큰 활을 당길 수 있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901년 겨울 그는 진랄부의 이리근에 올랐습니다. 이리근이 된 아보기는 군대를 이끌고 사방을 정복하였습니다. 주변 유목민족을 치고 중국 땅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거란족들은 팽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07년 아보기는 칸에 올라 거란 8부족 연명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형제들 사이에 권력 투쟁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거란족들은 세선제라고 연명의 수령을 3년에 한 번씩 선출하였습니다. 야율 가문 내에도 능력 있는 청년 남자들이 여럿 있었고 그들도 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보기의 동생들도 모두 칸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칸을 선출하는 선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11년 아보기가 칸이 된 지 5년이 되었으나 칸 선출대회를 개최하지 않자 아보기의 친형제인 랄갈, 진랄, 인저석, 안단 4명이 모반을 꾀하였습니다. 하지만 안단의 아내가 이를 밀고하였고 아보기는 형제의 정을 생각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동생들을 죽이지는 않고 2년 후에는 칸을 선출하는 대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모두 사면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아보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칸을 뽑는 대회를 소집하라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보기는 즉시 시책의라는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시책의는 뗄나무를 쌓아 제단과 같은 모양을 만들고 불을 붙인 후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거란의 전통에는 누구든 시책의를 거행하면 합법적인 칸으로 인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보기는 이러한 전통을 이용하여 연임을 기정사실화하였고 다른 형제들도 어쩔 수 없이 아보기에게 사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랄부 내부의 분란으로 진랄부의 세력은 매우 약화되었고 진랄부 이외의 7부족의 추장들은 아보기를 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15년 아보기가 칸에 오른 지 9년째 되는 해이자 새로운 칸을 선출하는 해에 아보기가 흑룡강 유역에 거주하는 황두실위 부족을 토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7 추장들은 대규모 군사들을 이끌고 아보기 앞에 마주하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칸 선거제도 회복과 칸이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보기는 시원하게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아보기는 당시 상황에서 제안을 거절하면 이는 전쟁으로 이어지며 전쟁이 벌어지면 진랄부는 물론 거란족이 와해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단 칸의 자리에서 내려온 아보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에게 소속된 한인들을 거느리고 하북성 동북부를 흐르는 나나 상류로 가서 새로이 새 성을 쌓고 이주하였습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이곳이 소금의 산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거란족이 사용하는 소금은 모두 이곳에서 공급되었고 야유라 보기의 부인인 술룰평은 소금을 이용한 계략을 생각하였습니다. 아보기는 일곱 부족의 주장들에게 사람을 보내 너희들이 소금을 먹을 줄은 알면서 어째서 소금의 주인에게 감사할 줄은 모르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계심을 풀었던 일곱 추장은 날짜를 정하여 술과 고기를 갖고 와서 야유라 보기를 대접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란판 홍문지회의 함정을 판 아보기는 복병을 동원하여 술에 취한 추장들을 모조리 죽이고 다시금 거란을 장악하고 권력을 회복하였습니다. 당시 야유라보기 주변에는 한족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동생들이 반란이나 부족 추장들이 권력 쟁탈전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응책을 제출하였습니다. 3년마다 칸을 선출하는 세선제가 원인이며 중원의 황제들은 모두 종신제여서 교체하는 경우가 없고 부자가 대를 이어 황제의 자리를 세습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916년 2월 야유라보기는 중원을 본따서 정식으로 황제를 칭하고 나라 이름을 거란, 연호를 신책이라고 정하고 거란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인인 술룰평은 응천황후로 장남인 야율배를 태자로 삼고 황제 세습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는 거란이 이전의 시족 사회에서 봉건 사회로 변신한 데는 이정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황제가 된 야유라보기는 한족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도인 상경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18년 지금의 내몽고 파림좌기에 상경을 건설한 것입니다. 성 둘레는 27리이고 상경성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북쪽은 황성, 남쪽은 한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수도를 세웠지만 황제가 상경에 거주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거란은 말을 타고 생활하는 민족이었고 건국 후에도 사계절 유목 방식과 마차를 집으로 삼는 생활 방식을 유지한 것입니다.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아보기와 후계자들은 서로 다른 네 지방에 거주하였고 이를 날발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행궁이라는 의미입니다. 황제의 사계절 활동은 봄의 물고기 잡이, 가을의 사냥, 여름과 겨울의 행궁 거주를 가리키며 이를 사계절 날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란의 황제들은 봄에는 길림대안의 압자하락, 여름에는 대흥안역 남로계의 토올산, 가을에는 내몽고 옹우특기의 보코림,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내만기의 광평정을 날발 장소로 선택하였고 날발이 대열에는 신하들도 동행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날발이 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날발은 거란국 정치의 실질적인 중심지였고 상경은 형식적인 수도였습니다. 날발 때 황제의 천막은 서쪽에 설치하여 동쪽을 바라보았고 문무백관의 천막은 궁전이 양쪽으로 나누어 설치하였습니다. 왼편에는 북쪽 천막의 관원들이 자리 잡았고 이들 북면관들은 거란인들을 다스렸으며 황제의 오른편에 있는 남쪽 천막의 관원들을 남면관이라 하였고 이들은 한족의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거란인들은 거란민족의 법률을 사용하였고 한인들은 당나라 법률을 사용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국 양제는 각 민족의 습속에 따라 다스린다는 민족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창의적이며 독특한 통치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거란의 황제들은 고향을 떠난 한인들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게 하면서 주현의 명칭도 한인 고향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사의 기록에는 밀운에서 잡아온 한인들은 요 나라 안에 밀운현을 세워 거주하도록 하였고 유주, 노현에서 사로잡아온 한인들은 노현을 설치하여 거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중원의 한인들은 예로부터 자기 민족의 복장과 장식, 머리 모양을 중시하였으므로
거란의 호복과 곰발 머리 모양의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곰발은 후한서, 삼국지, 남제서 등 역사서에 기록된 정수리 부분의 머리털을 모두 깎고 이마와 양쪽 머리를 조금만 남겨서 장식하는 머리 모양이었습니다. 훗날 청나라 지배자들은 강경하게 머리털을 남기지 않으면 머리를 남겨두지 않고 머리를 남겨두면 머리털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족들을 학살하였지만 거란은 본인들에게 맡기는 유화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야유라부기가 칸이 자리에 오른 907년은 당나라가 망한 해입니다. 중원은 군웅이 할거하며 혼전이 일어나는 5대의 기간이었고 야유라부기는 중원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란 건국 2년 아보기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과거 4700년 전 치우 천왕이 중국의 황제 헌원과 싸웠다는 탕록에서 중국과 싸웠지만 패전하였고 이어서 921년 가을 다시 진왕 이존옥과 하북에서 격전을 벌였지만 패배하였습니다. 야유라부기는 전략을 변경하여 먼저 북방과 동북방면의 발해를 공략하기로 방향을 잡고 잇따라 토요콘, 탕구투, 조복 등의 부족을 공략하여 거란 제국은 광대한 영역으로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서역 정보를 통하여 거란인들은 수박을 접하게 되었고 추운 지방에서 천막을 이용한 지배법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거란인들은 수박을 중원으로 전파시켜 주기도 하였습니다. 922년에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915년에는 고려 이전의 궁예가 복음을 진상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926년 야유라부기는 발해국 원정에 나서 성공하였습니다. 발해를 멸망시키고 동쪽의 거란국이라는 뜻으로 동란국을 세우고 태자인 야율배를 동란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야유라부기는 한 고조와 소화에게 감명을 받아서인지 황실 친족인 세 부족은 성씨를 야율씨에서 유씨로 개성하고 나머지 5부족은 소화의 성씨인 소씨로 바꿨는데 당연하게 반발이 심해지자 유씨를 야율씨로 복구시켰지만 소씨는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난 유방은 아니지만 소화를 거느리고 싶다 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방이 한 고조가 된 다음 전한 3골 중 한씨는 토사구팽 당하고 장량은 신선이 되고 싶다고 은퇴하고 소화만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있었던 모습이 부러웠던 모양으로 보입니다. 야유라부기는 926년 7월 군대를 돌려 귀국하는 도중 길림 농안의 부여성에서 돌연 사망하였습니다. 향년 55세였습니다. 2달 후 그의 시신은 상경으로 운구되었고 황제의 무덤인 조릉 조성 작업도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거란족들은 한족과는 달리 살아생전에는 능묘를 만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시신은 매장될 때까지 1년 2개월 동안 거란의 전통 방법에 따라 피를 뽑아내고 배를 갈라 위장을 드러내고 소금을 뿌려 미이라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묘사에는 산을 파서 태조롱의 현궁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2010년 고고학 전문가들은 조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인 흑룡문을 발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흑룡문 양측은 가파른 낭떠러지였는데 입구를 들어서니 3개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흑룡문 오른쪽에는 돌방이 있고 다음에는 태조의 공적을 기록한 비석이 나오고 계속 앞으로 나가면 돌로 만든 비석이 있는 성종존이 등장합니다. 비석에는 태조가 사냥한 기록이 나오고 이어서 태조의 사당이 나타납니다. 사당 아래가 야유라부기의 시신을 매장한 현궁이 등장합니다. 조릉의 구성은 한나라, 당나라 능침 제도를 부분적으로 계승하였으며 거란족 특유의 특색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발굴단의 관심사는 조릉이 독을 당했는가의 여부였는데 다행스럽게 과거 금나라 군대가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땅 위의 건축물들은 모두 약탈하였지만 현궁은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완전하게 남아있다가 발굴되었다고 합니다.